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네, 대치동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자, 한국사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네. BIC 연구소와 함께하는 이 한국사.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어떤 한국사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지었는 한국사여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학부모님에게 한번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한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역시 우리가 단순히 이거에 해당하는 답은 이거, 이건 이거 하고 외우는 그 결과를 당장 내는 식의 보이는 것만 외우고 공부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왜 그게 정답이고 왜 그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거를 이후에도 잊지 않고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사는 더욱이 우리가 살아온 과거, 역사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이래 한 이야기로서 스쳐 지나가고 그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도 없고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외워야 돼 에서 끝이 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인물이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네.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더 잘 돼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며 동시에 우리의 삶과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지나온 삶,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역사를 그냥 흘러간 지나간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을 반영시키고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의 오늘의 주제인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이런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어도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죠. 이거 뭐니? 그러면 애가 정답은 뭐예요? 자, 왜 그러니? 충분히 그거 갖고도 Q&A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하는 쪽이 거의 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질문의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살아가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카톡으로 아기 인사 같은 경우 잘 지내? 어떻게 지내? 그리고 그 밖에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정답이 정해진 것 마냥 그거에 대한 답, 그게 뭔가 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져요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단순히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은 이거야 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실 Q&A는 why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주장에 대한 그만큼 근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말에 더 타당성도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네.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고 그거를 질문을 바꿔서 다양하게 아이들의 호기심도 자극하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네. 감성을 자극해서 아이들이 더욱이 이거를 기억도 오래 하고 어,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느껴서 답하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만나는 한능검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온 한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것도 질문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이렇게 답했다고 치겠습니다. 김육하면 실학자, 실학자 하면 그래, 이분은 바로 공납의 폐단을 문제 삼아 가지고 옥감 동전으로 통일하는 대동법을 실시했던 분 정답 3번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네. 묻고 답하기를 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고 설명해 주세요 하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대동법의 이런 문제점을 현대사회와 연관지어서 한번 말해볼래? 하는 순간 과연 그 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머리가 멍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네. 어떻게 이야기하지? 하고 네,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암기하거나 대충 그를 뭐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대충 정리한 상태에서 살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나무 인지 구조에 영향을 못 미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동법도 어디 스묵지도 못하는 대동법으로 전략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 역시도 달달 외웠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 문제 자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로 적절한 것은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question and answer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정답 맞추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려서 애들이 연관 짓고 애들이 스스로 뭔가 의문을 품고 고민을 해서 이거에 대한 정답을 맞췄다면 네, 혼합이라는 게 이제 세금을 내는 거 우리가 지금도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렇게 그거 떠올려서 그때 당시 이제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저라도 시행했대요. 근데 그게 이전에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토산물, 특산물 같은 거를 구하기도 어려운, 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네,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그거를 이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값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서 중간 거래하는 사람이 큰 돈을 떼어먹는 그런 박람회 폐단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구하겠어요.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조금 낼 수 있는 공통적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을 납부하게 한 제도가 바로 이 대동법인데 네, 우리 지금 사회에서 네. 세금을 우리는 돈의 특정 일부로서 내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고 뭔가 고쳐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공납, 대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현대 사회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 거고 당연히 이게 고쳐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답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떠올려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비유들은 참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대사회 참치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뭐 1인당 얼마 이래가지고 묻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을 돈으로 안 받고 참치로 받겠다. 그러면 이 참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공급이 거의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치솟겠죠. 네. 그 순간 현대사회의 경제학적 이론까지 결부를 대동법하고 연관짓죠. 이런 네. 대동법의 모순으로 인해서 바로 대동법이 시행되기 직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결국은 참치로 세금을 내는 순간 결국은 너무 비싸서 음, 원래 세금보다 몇백 배를 내게 되는 그 현상을 현대사회에서 적용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는 어설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해도도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바로 이 질문의 방식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적 뭐랄까 자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물 양성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답을 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바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 김육이라는 실학자가 계시군요. 자, 대동법 실시에 공이 컸던 김육에게 묻겠습니다. 네. 왜 대동법을 실시하는 것을 주장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앞의 질문과는 분명히 엄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질문을 쫙 바꾸게 되면 생각을 앞쪽보다는 좀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럼 한번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네. 실시하셨나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네. 아니, 지금 구할 수도 없는 그런 특산물을 내라고 하니 그 중간에서 그렇게 돈을 왕창 떼어먹고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백성들의 그런 삶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동전이나 옷감 같은 걸로 바꾸어서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박납의 폐단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네, 누군가가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음, 결국은 백성의 삶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실시했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하고 앞쪽에 대동법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김육에게 묻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김육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네, 당시 사람이 되어서 아, 이 대동법 지금 제가 앞에서도 우리 현대사회 세금이랑 관련돼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 약간 화가 나는 화가 나서는 아니 그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고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학생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한 학생의 발표 내용을 한번 읽고 해석 부탁합니다. 네. 박나벨 폐단을 해결하고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각 가오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박나벨 폐단을 개선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국가 재정도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네, 해석을 해보신다면? 이런 중간에서 대신 이런 납부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득을 많이 취하는 이 박나벨 폐단을 해결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잘 걷어서 그런 국가 자금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래는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박나벨 폐단이 이루어지는 이 토산물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네, 구하기 쉽고 모두가 동등하게 낼 수 있는 특정 물품, 이렇게 쌀, 옷감, 동전 같은 걸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 먹을 거고 네,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들 것이다. 그러면 국가 재정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하나를 더 변형해 봤습니다. 자, 김육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에 내는 대표적인 세금인 뭐 군역 또 있습니다만 군역도요. 군대에 관한 거 네. 공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특산물 대신에 왜 살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냥 특산물 내면 안 되나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박람회 폐단을 악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거기서 구할 수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거기서 구하기도 힘든 특산물을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저의 삶에서 연관져서 뭔가 떠올려 보면 사실 쌀이나 옷감, 동전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실제로 화폐 돈을 내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들 뭐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낼 수 있는 특정 물품인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아까 얘기하신 그런 참치 이런 걸 세금을 내라 갖고 와라 하면은 진짜 약간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걸 어디서 구하지부터 해서 그리고 네, 중간에 그 이전 사회처럼 중간에 이거를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세금을 내야지? 내야 되지? 이러면서 큰 돈을 그렇게 착취한 사람이 있다면 저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한 학생의 내용 읽고 해석 부탁합니다. 박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대동법 실시를 주장했고 전라도에서 시행되었어요. 네, 뭔 소린가요? 네, 이게 중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악이용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취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번에 이거 겨우 힘들게 구해왔더니만 또 구하기 힘들고 또 요구하니 그렇게 계속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세금을 내야 되나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납을 특산물로 내는 거에 대신해서 모두가 조금 쉽게 주변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는 걸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전라도에서 시행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론으로 치닫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평가를 쳐서 등급을 내고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됐거나 이 문제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지요. 다시 네네. 말하면 평상시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할 때 미래 준비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만 풀고 사회 나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귀염둥이로서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가서 뭔가 적응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고
자,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질문을 좀 바꾸면 우리 자녀가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BIC 연구소는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질문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학생의 변화가 예상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다 큰 성인이지만 네, 재미있어요. 네, 뭔가 제가 김육이 되어서 그때 당시 상황에 들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지금 타임이랑 연관 지으면서 괜히 더 뭔가 머리도 많이 쓰고 하니까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뭔가 내가 이걸 토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거리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잖아요. 네, 누가 이게 답이야 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도록 제가 이거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한 기억이 남을 것 같고 네. 네, 아이들은 저보다도 더 뭔가 연기도 더 하고 하면서 더 재미있게 참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문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이가 인지 구조를 키운 뒤에 접한다면 훨씬 이거 이래서 이거지 하면서 재밌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그게 아니라 달달 외운 걸 푸니까 그냥 진짜로 거의 찍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답변을 조금 잘 떠오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궁금해서라도 찾아보고 하면서 더 좋은 답변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시 여기는 이 글귀 한번 해석 읽고 해석 부탁하겠습니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지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네, 네. 어, 네, 왼쪽에 있는 거 추억이라면 추억일까요? 근데 사실 그냥 솔직히 저는 한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맨날 뭐 다양한 사건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들어야 되고 왜 저걸 알아야 되는지가 정답 맞추면 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이 이야기와 어떤 추억을 쌓았다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사 그런 과목, 암기 과목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뭔가 이후에 아이가 스스로 뭔가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에 질문지를 바꿨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 질문에 스스로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거리들을 같이 갖고 와서 연관지어서 답변을 할 때 비로소 이 이야기와 하나의 추억을 쌓고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쌓였을 때 맞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납 얘기할 때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랬으면 우리 또 문제였을 거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네, 뭔가 추억이 쌓여야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지구조도 키우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나랑 상관없는 거를 외우는 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추억을 쌓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단순히 한국사가 아닌 여러 과목에서 그리고 여러 삶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치에서 한국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내용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내가 학습했던 내용과 연관이 안 된다면 지루해서 그거 뭐 어떻게 바라나 보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어릴 때부터 새로운 손님이 오셔도 저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인연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낯을 가리게 되고 어색합니다. 자, 이런 게 학습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이 심각하지 않은가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BIC라는 이 연구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학습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아이들도 지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학부모님들께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나요? 어떤 아이로 아이가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단순히 지금 당장 반에서 1등하고
뭐 합격하고 그런 친구들. 근데 그거는 사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뭔가 살아오면서 되게 이 프로그램을 만나고 VLC를 알면서 나 역시도 조금 내가 의문을 갖고 내가 고민을 하고 하면서 그런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네. 정답에 놓여 있는 것 마냥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행복할까요?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를 가지고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한국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고민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연관 짓는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동법과 네, 김육과 대동법과 연관지어서 오늘 대화 나눠봤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